네, 안녕하세요. 아마 말하기 1차 수행평가를 진행을 하고 여러분들이 많이 혼란스러워 하시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또 이렇게 영상을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유튜브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말하기 수행 1차 때 어떤 일을 했는지부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제가 영상을 촬영하는 건 10월 29일 수요일, 지금 오후 한 8시 정도 됐네요. 학교에 남아서 지금 영상 촬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유튜브로 올리는 건 아마 금요일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요일에 이제 여러분들이 뭐 금요일 방과 후나 혹은 주말에 이제 준비를 좀 하셔가지고 월요일, 화요일 수행평가 준비하실 수 있게끔 영상을 아마 준비를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준비하실 때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을까를 이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1차 수행 평가 때 했던 거부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저희가 어떤 걸 했었냐, 챗GPT한테 기존에 이제 챗GPT한테 비평을 써달라라고 요청을 했어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안녕 뭐 GPT야 뭐 문학을 주제로 한 영어 비평이 하나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를 비평하는 글을 하나 써달라 하면은 지금은 문학을 예시로 했고요. 그러면 써주는 게 이런 식으로 써줘요. 얘가 써주면 내가 길면 길다, 뭐 짧으면 짧다 이렇게 해서 분량이 너무 길다 줄여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얘가 줄여주기도 했고요. 혹은 뭐 해석을 해달라라고 하면 얘가 해석을 쭉 해주기도 했었어요. 우리가 이제 이거를 가지고 뭘 했었냐? 일단은 패들렛에 업로드를 했거든요. 10월 29일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6반이랑 8반만 일단은 이거를 수행평가를 진행을 했고요. 여기에 6반과 8반의 학생들이 이제 뭔가 본인의 GPT가 써준 내용을 열심히 업로드를 해 주셨어요. 이렇게 업로드를 해 주셨고, 여러분들이 이제 하셔야 될 일이 뭐였냐라고 하면, 이제, 써달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종이에다가, 이거는 6반의 동학 거거든요. 동학 건데, 이제 챗GPT가 뭐 써준, 혹은 본인이 선택해서 써달라고 한 그 문학, 혹은 음악, 미술의 이제 제목이랑 작가를 적으시고 그 다음에 GPT가 써준 비평 내용을 요약을 해서 적으시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게 솔직히 점수 배점으로는 차이가 없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여기였어요. 여기 본인의 의견을 작성하는 부분이 아마 가장 중요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본인의 의견을 작성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말해야 되는 건 본인의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해야 할 일 3번에 보시면 2차 시대, 그러니까 원어민 쌤 앞에서 발표를 할 때는 이런 챗 GPT가 써준 비평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뭐 찬성을 한다, 반대를 한다,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찬성한다,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패들렛에 업로드한 비평 있잖아요. 챗 GPT가 써준 비평. 그 비평에 대한 찬성 혹은 반대 의견을 얘기를 하시면 되는데, 근데 찬성은 어떻게 하고 반대는 어떻게 하는 거냐, 나는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시를 제가 준비를 해왔거든요. 이 예시는 아마 금요일에 반에 아마 전부 부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말 동안 뭐 이거 찍어 가시던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실 수 있게 아마 준비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요거를 좀 하나하나 자세하게 알려드리면서 어떤 식으로 말하기를 준비하시면 좋을지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은 찬성부터 가보겠습니다. 이게 찬성이든 반대든 상관없이 일단 첫 문장을 어떻게 말해야 될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쉽게 한글로 갑시다. 자, 일단은 내가 어떤 비평을 읽었는지를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챗 GPT가 써준 비평이다 뭐 이렇게까지 굳이 얘기할 필요 없고요. 그냥 내가 이런 거에 대한 비평을 읽었다. 지금은 트루먼 쇼는 영화거든요. 저희가 주제가 영화가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단은 집어넣어놨습니다. 트루먼 쇼를 예시로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트루먼 쇼에 대한 비평을 읽었다. 이렇게 뭐에 대해 읽었는지, 어떤 문학에 대해 읽었는지, 혹은 음악에 대해 들었는지, 혹은 어떤
뭐 어떤 음악을 가지고 비평을 했는지 혹은 어떤 미술 작품을 가지고 비평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네, 말씀을 먼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비평을 쉽게 생각하면 한 줄 요약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비평에서 뭐 영화랑 미디어가 뭐 통제되는 세상 속에서 뭐 이런 뭐 작품이라고 말하고 있다. 어쨌든 비평에서 이러이러하게 말하고 있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자, 다시 어떤 거를 읽었는지 말씀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비평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 줄 정도 요약을 해서 처음에 일단 얘기를 해주세요. 큰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기해야 될 부분이 본인의 의견이 어떤지, 그리고 본인의 의견에 대한 이유, 이렇게 두 개를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도 서론, 본론, 결론 구조를 따라가셔야 돼요. 처음에 네, 보시면 영어를 먼저 볼게요. 자, agree with 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어디 어디에 동의하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반대하다는 앞에 disagree, dis라는 단어를 붙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동의를 하면 I agree with 어쩌고 저쩌고 하시면 되고요. 내가 반대를 하면 I disagree with 어쩌고 저쩌고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첫 번째 문장에서 비평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요. 아, 요런 비평을 읽었다. 이거에 관한 이런 비평을 읽었어요. 소개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본인의 찬반 의견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나는 이렇게 동의를 합니다. 라든지 혹은 하지만 반대합니다. 하지만 나는 이 비평에 반대합니다. 라든지 이런 식으로 본인의 찬, 반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셔야 돼요. 나는 찬성해요, 반대해요가 먼저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내가 제일 크게 반대하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는 네, 뭐 이런 어려운 말들이 적혀 있는데 네, 여기도 지금 이런 어려운 말이 적혀 있는데 그냥 쉽게 생각하면 내가 처음 얘기한 문장 있잖아요. 챗 GPT가 써준 비평이 요런 거를 주장해요 라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찬성하냐 반대하냐를 거의 그대로 읽어주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찬성을 하면 얘가 말한 내용을 나도 그 챗GPT의 그 비평에 동의해 이런 식으로 그대로 읽어주시면 되고요. 반대하면 그거랑 반대되는 내용을 그대로 읽어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은 거의 비슷하게 구성을 하시면 되거든요. 이런 비평을 읽었어. 근데 이 비평이 이런 걸 얘기해. A에 대해서 얘기를 해. 내가 만약에 찬성을 하면 I completely agree with this opinion. 나 이 의견에 완전 찬성하는데 왜 그냥 얘가 말한 내용 그대로 거진 복붙해가지고 그냥 한 번 더 얘기해 주는 정도. 만약에 내가 반대하면 얘가 비평이 말했던 내용을 반대되는 내용을 그냥 넣어서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반대보다는 동의가 조금 더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반대보다 동의가 조금 더 쉽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네, 왜냐하면 당연히 뭔가 챗GPT가 논리적인 흐름대로 글을 써줬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아마 내가 반대를 하려고 하면 근거를 찾기가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찬성하는 쪽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을 읽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은 뭘 얘기해야 되냐? 구조는 똑같습니다. 구조는 첫 번째, 그러니까 찬성이든 반대든 똑같은데 그냥 본인의 이유. 지금 여기 제가 강조? 네, 여기에 지금 커서 긁어놓은 부분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거진 두 번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대도 똑같아요. 여기가 첫 번째, 그리고 여기가 두 번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유를 두 개 정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이거는 그냥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뭐 예를 들어 문학이라고 치면 지금 동화가 해리포터에 대해서 썼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챗GPT가 해리포터는 완전 허구의 이야기야 막 되게 막 소설이고 되게 쓸데없는 얘기야 막 이렇게 비평을 써줬어. 근데 내가 거기에 반대하고 싶어. 그러면
그냥 내가 조금만 생각해봐도 내가 해리포터를 읽었으면 네, 이유가 2개 정도 나올 거잖아요. 해리포터가 진짜라고 생각하는 이유. 예를 들어서 진짜 있는 런던의 그 킹스크로스 역인가 거기에서 뭔가 호그와트행 급행열차를 탈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건 진짜야. 뭐 이런 식으로 이유를 2가지 정도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2가지의 이유, 내가 만약에 나는 이유가 너무 짧다고 생각해 하면은 뭐 2가지에서 3가지 정도의 이유를 말씀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이 문장이 완전 꿀 문장이에요. In conclusion이 우리 쓰기 때도 아마 언급이 됐던 것 같은데, 네, 쓰기 때도 이제 결론을 얘기하는 부분에 우리가 요 접속사를 썼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라는 말을 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그냥 내 의견, 그러니까 여기에 나왔던 요 본인의 의견 얘기하는 요 부분을 그냥 그대로 거의 그대로 반복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이러면 서론, 본론, 결론이 완전하게 갖춰진 하나의 말하기를 하신 거거든요. 네, 여기 윗부분, 그러니까 기존 비평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 본인 의견 얘기하는 게 서론, 그 다음에 밑에 이유 얘기하는 게 본론,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 결론. 이렇게 해서 서론, 본론, 결론 구조도 몹시 잘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 외에도 네, 뭔가 말하기의 구조라든지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아마 요런 구조로 말씀을 하시면 감점을 당하시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 참고하셔야 될 수도 있으니 패들렛 주소는 제가 네, QR코드를 드리던 네, 같이 그 안내장에 같이 넣어드리던 해서 여러분이 주말 중에 혹시 내가 비평 어떤 거 썼는지 난 기억 안 난다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 비평을 참고하셔서 이제 하실 수 있게 제가 요 링크를 열어 드릴 테니까 이제 주말 동안 요거를 많이 많이 참고를 하셔서 내가 요런 비평을 썼구나. 그럼 내가 요런 식으로 말하면 되겠다. 이거를 어느 정도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비평은 뭐 예를 들어서 네, 비평은 뭐 로미오와 줄리엣으로 썼는데 내가 막 갑자기 말하게 하는데 나 로미오와 줄리엣에 대한 비평이 읽었어. 근데 해리포터가 엄청 재밌었어.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좀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네, 이 링크는 열어드릴 거고요. 그리고 원어민 쌤도 아마 요 링크를 보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충 어떤 문학을 했는지, 그러니까 어떤 문학을 골랐는지, 아니면 어떤 음악, 어떤 미술을 골랐는지 정도는 원어민 쌤도 같이 보실 거거든요. 그래서 네, 주말 동안 그냥 내가 어떤 식으로 말을 해야겠다를 조금 더 생각을 많이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채점 기준에 대해서 잠깐만 좀 설명을 해 드릴까 해요. 제가 네, 다른 화면으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새로운 또 화면으로 찾아왔습니다. 일단은 구수령 말하기 평가 채점 기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저희 일단 언어의 정확성, 뭐 발표 자료 내 제시 기준 충족 여부 이거는 저희 그 지금 1차시 때 여러분이 하신 거 요거 네, 요 보이실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거를 가지고 평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내에 보시면 지금 이 기준이랑은 약간 달라요. 여기 필수 내용 요거랑 약간 다른데 제목, 작가, 시대 배경은 제가 뺐어요. 여러분이 시대 배경까지 조사하라 하면 너무 힘들어할 것 같아서 그냥 뺐고요. 제목, 작가, 그다음 비평 소개, 그다음 본인 의견, 그리고 시대 배경 대신에 패들렛에 기존 비평 업로드하기까지 넣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 5점씩 줘서 제목 5점, 작가 5점, 비평 소개 5점, 본인 의견 5점, 패들렛 5점까지 해서 다 합치면 이제 25점이 나와요. 그래서 요 언어의 정확성 일단은 25점 차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텝 2 발표하는 거, 그러니까 2차 시에 발표하는 거가 이제 요 나머지 3개를 가지고 75점 배점을 잡아먹는데 여기 보시면 반드시 스텝 1에서 고른 장르로 발표할 것, 다른 장르로 발표 시 최하점 부여라는 말을 넣어놨어요. 이게 뭔 소리냐? 내가 1차시 때 문학을 했어. 문학이 걸려가지고 박상진 놈이 뽑기를 해서 문학을 뽑았는데
나는 원어민 쌤 앞에서 문학을 얘기하려니까 나는 약간 좀 싫어. 나는 못할 것 같아. 그래서 나 음악으로 발표를 해버렸어. 원어민 쌤도 주제를 아세요. 그러니까 너네가 어떤 주제로 어떤 비평을 가지고 발표를 하는지, 어떤 책을 가지고 발표를 하는지 대충은 알고 계실 거거든. 그래서 안 돼. 그래서 그 다른 막 이상한 막 주제 가지고 하시면 좀 곤란하고요. 그리고 평가 기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대화의 유창성, 대화 태도, 그리고 대화의 충실성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충실성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기에서 봤던 뭐 서론, 본론, 결론 이런 게 얼마나 잘 구성이 돼 있느냐, 아니면은 내가 뭐 이런 비평글에 대한 의견 말하기라는 그 주제를 얼마나 잘 발표를 하느냐가 대화 내용의 충실성이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서론, 본론, 결론 구조라든지 아니면은 내 이유라든지 이런 게 좀 부실하면 아마 요 대화 내용의 충실성에서 감점을 당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대화의 유창성이랑 대화 태도라는 게 있는데 이거 뭐 봐서는 다 거기서 거기잖아요. 지금 영어로 적혀 있기는 한데 제가 대충 말씀을 해드릴게요. 유창성은 뭐 하는 거냐면 얼마나 쌀라쌀라 잘 씨부리냐 이거예요. 왜 내가 뭔가 버벅거림이나 혹은 뭐 단어를 잘못 사용하거나 뭐 아니면 문장을 막 이상하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뭐 하면서 30초 동안 서 있는다거나 앉아 있는다거나 뭐 이런 거가 있게 되면 유창성에서 당연히 감점을 당하시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얼마나 발음을 잘하고 얼마나 유창하게 발표를 하고 이게 유창성이고요. 대화 태도는 뭐냐라고 했을 때 내가 말은 엄청 빨리 잘해요. 말도 엄청 잘하고 단어 선택도 고급지고 발음도 막 죽여주고 막 미국 본토 발음인데 목소리가 작아. 뭐 이렇게 발표를 해. 그러면 안 들리잖아. 혹은 소리를 질러. 그냥 애가 막 소리를 지르거나 아니면 말 빠르기가 너무 느려. 발음도 좋고 뭐 다 좋은데 빠르기가 너무 느리거나 혹은 너무 빨라서 원어민 쌤도 못 알아들어. 약간 그 정도로 뭔가 빠르기나 크기에 있어서 뭔가 본인이 에러가 있으시면 대화 태도에서 아마 감점을 당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봐서는 여러분들이 목소리가 작으시거나 혹은 너무 느리게 발표해서 감점 당하는 일은 많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목소리가 너무 크거나 너무 빨라서 감점 당하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크게 신경 쓰셔야 될 건 얼마나 내가 잘 발표할 수 있는지 유창하게, 그 다음에 내가 얼마나 내용적인 측면에서 부실하지 않게 발표할 수 있는지 요렇게를 신경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주말 동안 연습 조금 해보시고 혼자서 네, 그러고 월요일, 화요일 수행평가 잘 응시하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